우리는 연초가 되면 연말정산을 합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13월의 월급이라는 말을 쓰기도 해서 각종 세테크를 통한 노력의 결과로 환급 받으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 생겨난 말이기도 하죠. 그런데 4월에도 연말정산이 한 번 더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정확히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입니다. 건강보험료율이 점점 높아지고 또 급여 절대금액, 그러니까 명목임금이 높아지면서 예전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이제는 대부분 부담스러운 금액으로 작용하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이 한 편으로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RBGTV 리암입니다. 직장가입자에게 건강보험료란 국민건강보험을 운영하기 위해서 보수월액과 보수의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은 아닌데 세금처럼 인식되는 금액입니다. 2022년도에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에 대한 6.99%이지만 정산은 전년도분이기 때문에 2021년도 건강보험료율 6.86%를 적용하게 됩니다. 여기서 정산된 금액을 사업주가 절반인 3.44%, 그리고 근로자가 절반인 3.43%를 각각 반반씩 나누어 납부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또 세트처럼 따라다니는 게 있죠. 장기 요양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데요. 건강보험료 산출금액의 11.52%를 산정하여 역시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수의 소득, 그러니까 근로자가 급여소득 외에 다른 수입이 있다면 그 연간 총액이 3,400만 원 이상이면 그 3,4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별도로 건강보험료를 따로 납부해야 하는데 이때는 회사와 관련 없는 수입이죠. 그래서 근로자가 100% 부담을 하게 되는데 이 보수의 소득 건강보험료는 4월 연말정산 대상은 아닙니다. 복잡하지 않고 간결하게 위해서 이번 영상은 질문문항에 대해서 답하는 형식으로 제작합니다. 총 7가지 궁금사항을 정했는데요.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분이나 직장가입자 모두 이 영상 하나면 확실히 이해하시게 될 거라고 자신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미 연말정산을 완료했는데 왜 또다시 정산을 하나요? 많은 분들이 연말정산할 때 한 번에 하면 되지 번거롭게 또 하는지 궁금해하면서 사실 불만스러워 하시기도 합니다. 그도 그런 것이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많은 사람들이 환급을 받아서 13월의 월급이라는 말까지 하는데요. 반면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은 10명 중 무려 6명은 추가 납부를 하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한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두 가지를 같은 시점에 동시에 정산해서 서로 상쇄시키게 되면 심리적으로는 부담이 덜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회사의 업무적 부하 등 상황을 고려한 절차라고 할 수 있고요. 향후에 건강보험률이 그 인상률이 지금보다 가파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는 근로자의 경제적 또 심리적 부담을 고려해서 동시정산도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건강보험의 가입 대상 기준 및 산정 방법은 지난 영상에서 자세히 안내해 드렸습니다. 선행적으로 미리 화면 상단에 카드 안내를 클릭하여 보고 오신다면 이 영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직장가입자에게 전년 보수 총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우선 납부하게 하고 이듬해 4월에 전년도 보수 변동에 대한 총액성 신고서를 기업으로부터 일괄적으로 받은 후에 보수 변동을 확정해서 사후정산하게 됩니다. 호봉 인상이나 급여 인상, 상여금, 또 그리고 주로 연말에 지급되는 성과급 등으로 급여가 상승한 직장인은 덜 낸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게 되는 거죠. 물론 급여가 감소한 직장인은 당연히 환급을 받게 되는데 급여가 감소하기보다는 통상적으로 인상이나 동결이 되는 경우가 80% 전후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작년에 납부해야 했던 건강보험료를 유예하다가 올해 4월에 정산해서 정리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직장인의 보수는 대부분 그 금액이 크든 작든 매월, 매년 변경됩니다. 그런데 기업에서 급여가 변경될 때마다 내역을 매달 건건히 신고해야 한다면 기업의 업무 부담이 심해질 겁니다. 물론 직원 수가 적은 기업은 큰일은 아니겠지만 우리나라 직장가입자가 작년 1,518만 명 정도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작업이죠.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은 매년 3월에 모든 기업에게 전년도 근로자의 보수액과
근로일에 대한 신고를 요청하고 제출된 자료를 기준으로 4월에 건강보험료 차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정산 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보수 월액보험료에 직장 외에 별도로 연금이라든가 이자, 배당, 사업소득 등으로 연간에 3,4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소득 월액보험료를 합산해서 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보수의 소득 월액보험료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금액으로 11월부터 다음 연도 10월까지 지역가입자와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4월 정산에서는 다룰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로 팁을 드리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보수의 소득 월액이 전년보다 줄었다면, 그러니까 소득이 줄었다면 11월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서 보험료 조정 신청을 하면 그달부터 보험료를 적게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인사나 4대 보험 담당자가 연초에 연말정산 급여소득 자료를 가지고 공단에 보수 총액 통보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정산보험료 산출 내역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근로자에게는 세 가지 경우가 발생하겠죠. 추가납부를 하거나 환급하거나 정산액이 없는 경우입니다. 추가납부의 경우 납부할 보험료가 4월분에 발생한 건강보험료보다 높으면 자동으로 5회분할 납부 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후로 5개월간 5분의 1씩 매달 건강보험료가 추가돼서 급여에서 공제하겠죠. 환급의 경우는 4월 급여에 환급 금액을 입금시키게 됩니다. 이때 보험료를 근로자 여건에 따라서, 납부 여건에 따라서 일시납하거나 또는 10개월까지 분납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5개월 분납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반드시 회사 담당자를 통해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개인별 보험료 내역 조회가 연도별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찾아보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중앙에 보험료 조회 납부 메뉴를 클릭하게 되면 처음 방문하게 되면 공동금융인증서를 한번 등록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등록을 하게 되면 등록했다는 메시지와 함께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로그인에 들어가면 우측에 연말정산 내역이라는 메뉴를 클릭해서 연도별로 조회를 해보면 그동안에 정산돼서 추가 납부를 했거나 또는 환급받았던 내역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연도를 최근 연도를 몇 번 바꿔가면서 내가 어느 정도 납부를 했는지 한번 확인하시면 예측이 가능하리라고 판단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추가납부 대상과 환급 대상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이거는 지난해 과거 자료를 통해서 한번 예를 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2021년도의 경우 정산 대상 직장인이 1,518만 명이었습니다. 이 중에 보수가 늘어나 추가 납부가 발생한 대상은 882만 명으로 전체의 58%였고 1인당 평균 16만 3천 원을 추가로 납부했습니다. 그리고 보수가 줄어서 환급받은 직장가입자는 364만 명으로 전체의 24%였으며 1인당 평균 10만 1천 원을 환급받았습니다. 그리고 보수를 정확히 신고해서 변동이 없는 대상은 272만 명으로 18%였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왜 이를 4월의 건강보험료 폭탄이라고 하나요? 가끔 보도자료를 보면 4월 건강보험료 폭탄 등의 어떤 헤드라인 기사가 나가기도 합니다. 급여소득이 엄청나게 오른 분들에게는 사실 폭탄이겠지만 근로소득세 세율이 구간에 따라서 6 내지 45%입니다. 그러니까 건강보험료 근로자 부담률은 6.86%의 절반인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 부담하기 때문에 3.43%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통은 놀랄 정도의 금액이 나오는 경우는 드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회사에서 또 매월 실질 임금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 환급을 받게 된다는 것은 급여가 줄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냥 즐거운 것만은 아니겠죠. 그런데도 폭탄이라고 하는 것은 연말정산은 각종 공제를 통해서 세테크 전술을 발휘할 수 있는데 건강보험 연말정산은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알면서도 방어 방법이 없다는 거죠. 방어라고 해봐야 결국 앞에서 말한 분납 신청 정도이니까요.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근로자가 연말정산 때처럼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건강보험 연말정산은 공제 항목이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 담당자가
증가한 급여소득 중 비과세 항목을 제외하고 보수월액만 산정해서 공단에 제출하는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근로자는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6번째 질문입니다. 퇴직자는 어떻게 하나요? 퇴직자의 경우 퇴직 시점에 자격상실신고서라는 걸 제출합니다. EDI로. 그런데 이 제출 과정에서 해당 연도 보수 총액이 기재되지 않으면 요즘에는 프로그램이 고용 종료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용보험,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또 산재보험 등은 이때 퇴직정산 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퇴직 후에 보험 관련 연말정산 해당 내용은 없습니다. 7번째 질문입니다. 건강보험 외에 다른 4대 보험은 어떻게 정산하나요?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은 세트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번에 설명드린 대로 정산을 하게 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도 동일한 프로세스로 진행합니다. 하지만 고용보험의 경우 보험률이 0.8%로 작기 때문에 대부분의 직장인은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건강보험과 달리 실제 소득이 기준 소득 월액 대비 20% 이상 변동되지 않으면 보수 변경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20% 이상이 변경된다 하여도 옵션입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물론 국민연금법 시행령 구조에서 특례제도를 통해서 일정 조건에서 월 소득을 변경 신청할 수는 있는데 아직은 분위기적으로 연금에 대한 미래 불확실성 때문인지 추가 납부를 굳이 원하는 근로자는 현장에서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 보험료를 인하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부분 특례제도를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재보험은 회사가 100% 부담하기 때문에 납부의 책임은 근로자와는 무관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추가 예산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국가든 또 회사든 가정이든 지속적인 유지를 위해서는 인풋과 아웃풋 관계가 중요합니다. 결국 국가가 집행한 경비를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니까 지금보다는 더 걷어야 하고 또 국민은 납부해야 합니다. 작년 11월까지 초과 세수가 60조 원 가까이 더 거쳤다고 합니다. 2020년도 소득세에서 우리가 내는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44%였습니다. 전체 국세 총수입을 대비해보면 근로소득세는 전체 총 국세 수입의 14.3%입니다. 그리고 이는 점점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 인상 등 명목 인상이 4%대로 증가하면서 누진 적용으로 세금 부담은 증가하였고 또 여기에다 고물가까지 가중해서 유리지갑으로 표현되는 직장인들의 마음이 몹시 불편합니다. 그래도 부정하거나 탓만하지 말고 작은 하나라도 이렇게 정보와 지식을 찾아 함께 나누는 것이 시청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기대를 하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RBGTV 리암입니다.